안녕하세요. NLP 곡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Speculative Lag입니다. 논문의 제목은 Speculative Lag Enhancing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Through Drafting입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이 등장하면서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에서 매우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지 랭귀지 모델은 업투데이트, 최신 정보라든가 모호한 팩트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런 현상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고 사실적이지 않은 답변을 뱉는 것이 매우 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루션으로 제시된 게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RAG인데요. RAG는 외부 데이터를 통합함으로써 Knowledge Intensive Task에서 어큐러시를 향상시킵니다. 이때 멀티플 도큐멘트를 검색해와서 더 좋은 컨텍스트를 제공함으로써 어큐러시를 늘리게 되는데 이때 인풋 사이즈와 레이턴시가 증가하게 됩니다. 현존하는 레그 시스템은 추가로 검색된 컨텍스트를 LLM에 전달하기 때문에 인풋이 늘어나겠죠. 인풋이 늘어나면 컴퓨테이션이 늘고 당연히 리즈닝이라든가 레이턴시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리즈닝 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리서치는 요즘 연구들은 LLM의 컨텍스트 랭스를 증가시키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컨텍스트를 포함시켜서 더 좋은 답변을 뱉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이런 효율성 측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하는 이 스페큘레이티브라는 방법론은 작고 전문가 LM을 통해서 레그 태스크를 다룹니다. 작은 모델을 통해서 도큐멘트의 일부 서셋을 참고해서 앤서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거를 제너리스트한 LM을 통해서 드래프트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를 베리파잉 하게 돼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리스폰스를 뱉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그입니다. 레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색을 통해서 도큐멘트를 갖고 오고 그 외부 도큐멘트를 통해서 답변을 생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 그래서 최근의 연구들은 리트리벌 타이밍이라든가 렐레번스라든가 컨텍스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탐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레그가 더 진보된 형태로 발생을 했는데 어떤 형태냐면은 첫 번째로는 LLM을 웹서치 데이터를 파인 튜닝 해가지고 더 잘 필터링 하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리플렉션 토큰을 통해서 더 잘 리트리벌 하고 컨텍스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든가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리소스 헤비한 인스트럭션 튜닝이 필요되고 그리고 이때 오버피팅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롱 컨텍스트가 생기면은 컴퓨테이셔널 인에피션시가 생기고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렉티브 레그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작은 이벨리에이터를 도입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리즈닝 뎁스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입니다.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은 디코딩 레이턴시를 작은 모델을 통해서 드래프트를 만들어 가지고 줄이는 방식인데요. 드래프트 모델은 멀티플 토큰을 생성한 다음에 더 큰 모델을 통해서 검증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스페큘레이티브 레그 같은 경우는 이런 토큰 레벨 폼을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앤서 레벨의 드래프팅을 더 빠르게 만들고 더 효율적으로 생성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큘레이티브 리트리버 어그먼트 제너레이션 트루 드래프팅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정의를 먼저 할 건데요. 놀리지 인텐시브 태스크에서 퀘스천을 Q라고 하고 리트리브 도큐멘트를 D라고 하고 예상되는 답변을 A라고 하겠습니다. 레그 시스템은 더 이렇게 자연스럽고 유창한 리스폰스를 만들고 더 정확한
답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리트리브 더큐멘트를 기반으로 해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퀘스천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검색된 더큐멘트가 있을 때 더 좋고 정확한 답변을 생성하는 것이 이 레그의 목적입니다. 이제 스탠다드 레그를 먼저 살펴볼 건데, 보시면 쿼리가 있으면 관련된 더큐멘트를 리트리브 해와가지고 파이널 앤서를 만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리트리브 더큐멘트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어큐러시 측면에서도 그리고 이피션시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hours, speculative leg를 통해서 리즈닝 능력 또한 향상을 시키고, 특히나 좋은 점은 스피드가 이렇게 그때 이제 희생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모델들을 통해서 병렬적으로 퀘스천에 대한 더큐멘트를 참고해가지고 앤서와 그 근거들을 만들고, 큰 모델을 통해서 얘가 정말 잘 드래프트가 만들어졌는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스페큘레이티브 레그의 전체적인 개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더큐멘트들입니다. 그리고 퀘스천이 있어요. 이거를 임베딩 스페이스로 보내는 겁니다. 임베딩 모델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K-민즈를 합니다. 이때 K는 하이퍼 파라미터겠죠. 그래가지고 더큐멘트 갖고 온 더큐멘트에서 이제 다양한 더큐멘트를 샘플을 합니다. K-민즈를 하는 이유는 더큐멘트들이 비슷하면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비슷한 곳에 위치해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다양한 측면의 서브셋을 추출하기 위해서 K-민즈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패럴하게 드래프트 모델을 통해서 답변과 드래프트죠. 그리고 레션을 만듭니다. 드래프트와 레션을 만들어 가지고 그 스코어랑 이제 베리파이어를 이제 해가지고 P 스코어를 만들고, 이때 가장 이 확률적으로 좋은 답변을 고르는 것이, 드래프트 중에서 가장 좋은 답변을 고르는 것이 전체적인 수도 코드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살펴볼 게 드래프터예요. 이 드래프터 같은 경우는 작고 특수화된 모델입니다. 어떻게 특수화됐냐? 더큐멘트를 이해하고 이 근거들을 생성하고 드래프트를 만드는 데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튜닝을 통해서 답변을 만들고, 그리고 컨사이즈한 레셔널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큐멘트 중에서 샘플링을 멀티 관점 샘플링을 통해서 이런 리던던시를 줄여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 로스 펑션인데요. 퀘스천과 더큐멘트가 있을 때 앤서와 이 근거를 만드는 라이클리후드를 최적화해 나가는 것이 로스 펑션입니다. 두 번째로는 멀티 퍼스펙티브 샘플링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더큐멘트를 임베딩 모델을 통해서 임베딩 스페이스로 보낸 다음에 K-민즈를 통해서 클러스터링 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샘플을 하는 겁니다. 그 K-민즈 군집안에 있는 샘플을 뽑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뭔가 다양한 관점에서 본 더큐멘트를 참고를 해서 조금 더 이제 다양한 관점이 포함된 드래프트를 생성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인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드래프팅을 합니다. 드래프팅을 어떻게 하냐면 퀘스천과 아까 앞에서 뽑았던 더큐멘트들의 서브셋을 통해서 드래프트와 레셔널을 만듭니다. 그래서 드래프터는 여러 개의 드래프트를 패럴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드래프트의 확률을 이렇게 구해서 이따가 베리파잉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퀘스천이 있고 더큐멘트가 있을 때 레셔널을 만들 확률, 그리고 퀘스천과 레셔널이 있을 때 앤서를 만들 확률을 더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너럴리스트 레그 베리파이어인데요. 얘는 어떤 튜닝 없이 그냥 일반적인 LM을 사용해서 특히나 이제 드래프트보다는 커야겠죠. 사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앞에서 만들어진 드래프트를 검증합니다. 이때 드래프트를 검증하기 때문에 리던던트한 더큐멘트를 리뷰할 필요가 없고 특수하게 여기서 제안한 매트릭을 통해서 셀프 컨시스턴시랑 셀프 리플렉션을 스코어링 해가지고 가장 좋은 드래프트를 걸러냅니다. 자세하게 그 매트릭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셀프 컨시스턴시 스코어는 얼마나 드래프트가, 그러니까 레셔널과 퀘스천의,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드래프트가 얼마나 퀘스천에 잘 얼라인 돼 있냐는 얘기입니다. 드래프트가 이제 드래프트를 통해서 이제 생성된 앤서가 있고 레셔널이 있을 때 그 퀘스천을 넣고 이 두 개를 생성할 그 확률을 또 구하는 거죠. 두 번째는 셀프 레플렉션 스코어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앤서와 이 레셔널과 이 R 같은 경우는 또 추가되는 프롬프트예요. 이 레셔널과 앤서가 잘 서포트하고 있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yes를 뱉을 확률을 보면은 이 퀘스천에 대해서 이 앤서와 레셔널이 얼마나 잘 리플렉트 했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SC가 지금 셀프 컨테인이고 SR이 리플렉트인데 이 두 개를 이제 곱해가지고 아까 또 드래프트 확률과 셀프 컨시스턴시와 셀프 리플렉션을 다 곱해가지고 이 PJ가 만들어지는데 이 PJ랑 또 이 정답이 만들어질 거를 곱해가지고 아규먼트 맥스 한 게 이게 최고의 드래프트다 하면서 그 답변을 최종 답변으로 골라내는 것입니다. 이제 셀프 리플렉티브 레그 같은 경우는 제너럴리스트 LM을 통해서 얘가 이제 리트리버리 정말 필요한지부터 걸르게 되고요. 그리고 얘가 릴리번트한지, 이 리트리버한 더큐멘트에 릴리번트한지 그 답변을 만들었을 때 그 답변이 서포트한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 이 과정이 이제 스페셜 토큰들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평가를 해나가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코렉티브 레그 같은 경우는 NNI 모델을 통해서 얘가 코렉트한지 앰비규어스한지 틀린지를 평가하게 돼서 그렇게 평가한 다음에 릴리번트 더큐멘트를 만들고 웹 서치까지 해가지고 제너럴리스트 LM한테 통과시키는 방식이고, 오늘의 이 스페큘레이티브 레그 같은 경우는 제너럴리스트 LM은 인스트럭션 튜닝이 필요 없이 프리즈된 상태에서 그죠? 답변을 생성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스페셜한 레그 드래프터는 얘는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을 시켜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퀘스천과 सब셋 더큐멘트들을 통해서 답변과 레셔널을 만들고요. 이때 병렬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했죠. 그 상태에서 이제 답변을 만든 다음에 제너럴리스트 LM한테 이게 정말 이걸 평가해줘, 이게 정말 좋은 답변일까를 최종적으로 스코어링 해가지고 가장 좋은 베스트 드래프트만 액셉을 시켜가지고 최종 답변을 낸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방법론들과 스페큘레이티브 레거의 차이입니다. 이제 얘가 정말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해 볼 건데, 벤치마크는 트리비아 QA, 뮤지크, 퍼펠스, ARC 챌린지가 있습니다. 트리비아 QA는 싱글 더큐멘트만을 참고해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형태고, 뮤지크 같은 경우는 멀티홉 여러 번 이제 추론이 필요한 것들이고요. 퍼펠스 같은 경우는 좀 도메인 스페시픽한 내용이고, ARC 챌린지 같은 경우는 초이스입니다. 이게 오픈 엔디드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이게 선지를 주고 초이스를 시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의 3학년에서 9학년까지 과학 실험을 갖고 와서 만든 데이터셋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밸루에이션 방법은 첫 번째는 오픈 도메인 QA 두 개 같은 경우는, 그리고 두 번째는 클로즈 셋 제너레이션. 이 클로즈 셋을 주고 답변을 고르세요 하는 겁니다.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스탠다드 레그, 어떤 것도 적용하지 않은 가장 나이브한 레그를 얘기하는 거죠. 미스트랄 7B, 미스트랄 인스톡스 7B, 그리고 알파카 7B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툴 포머 같이 이제 툴을 인테그레이션 한 거, 그리고 세일 7B 같이 웹서치 베이스드 파인 튜닝을 한 것도 이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 레그 시스템인데요. 이거 셀프 레그 유명하죠. 스페셜한 셀프 레플렉션 토큰들을 통해서 도큐멘트 리트리버럴 과정에서도 그걸 평가를 하고 그 비판을 해가면서 자기가 뱉은 답변도 비판을 해가면서 이렇게 서포트 하는지 안 하는지 평가해 나가는 친구고, 이 콜렉티브 레그 같은 경우는 도큐멘트를 리파인 해가지고 외부의 이빌루에이터로 사용하는 친구고, 셀프 크랙 같은 경우는 이 콜렉티브 레그에다가 셀프 레그를 합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스 LM 같은 경우는 드래프터로는 미스트랄 7B를 파인 튜닝 한 거, 그리고 레그 베리파이어로는 미스트랄 7B와 미스트랄 8 곱하기 7B, 그리고 도큐멘트 임베딩 멀티 퍼스펙티브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큐멘트 임베딩을 사용하는 거는 인베더 로버트라는 걸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VLLM 요즘에 실험 빨리 할 때 필수죠를 통해서 그리디 디코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트리브 도큐멘트는 탑10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5개의 드래프트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뮤지컬 같은 경우는 15개의 리트리브 도큐멘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개의 드래프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메인 리절트입니다. 보시면은 스페큘레이티브 레그가 모든 면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달성했다. 특히나 7B 드래프터랑 8 곱하기 7B니까 56B라고 봐야겠죠. 베리파이어를 쓴 게 가장 스탠다드 레그에 비해서 좋은 성능을 냈다. 네, 그렇죠. 좋은 성능을 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레그에서 믹스트랄 여기 보시면은 믹스트랄 8 곱하기 7B 보시면은 얘랑 똑같은 건데 드래프트랑 다시 드래프트를 추가해줬다는 이유만으로 성능이 이렇게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래프터 자체만으로 인스트럭션 튠드된 드래프터만 썼을 때 보시면 이제 7B잖아요. 미스트랄 7B거든요. 그냥 인스트럭션 튠드 해가지고 앤서랑 레션을 만들게 튠드 시킨 게 성능을 많이 향상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프트 자체만으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7B 드래프트와 7B 베리파이어 둘 다 7B죠. 를 쓰면은 그냥 7B 썼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리파이어 스코어링에 관련된 건데, 지금 보시면 드래프트만 했을 때보다 베리파잉을 넣었을 때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단순히 드래프트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너럴리스트 LM을 통해서 베리파잉 하는 것이 더 퍼포먼스를 부스트할 수 있고 좀 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래프터 7B는 좀 더 다양하고 하이 퀄리티의 앤서를 드래프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베리파이어는 이거를 이제 드래프트를 밸리데이트 해가지고 그들의 레셔널 기반으로 드래프트를 밸리데이트 해가지고 전체적인 성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중간에 과정이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얘네가 특히나 강조하는 것이 레이턴시잖아요. 그래서 레이턴시가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분석하는 표라고 보시면 분석하는 피규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스탠다드 레그에 비해서 중간 과정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큘레이티브 레그가 훨씬 더 적은 레이턴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턴시는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아마 초겠죠? 그죠? 초죠? 그냥 일반 레그는 2.5초가 걸렸는데, 이 스페큘레이티브 레그 같은 경우는 그 믹스트랄 8 곱하기 7B하고 미스트랄 7B를 써서 파이프라인을 구성했는데 불구하고 토큰 수를 줄였고 패러럴하게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인퍼런스를 이뤄냈다. 재밌는 점은 또 이 TP가 텐서 패러럴리즘이라고 합니다. 병렬적으로 처리한 거죠. 근데 보시면은 더 16 같은 경우는 16개를 병렬적으로 처리한 건데 더 레이턴시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그리게이트하고 하는 게 더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마냥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스페큘레이티브는 병렬적으로 처리하는데
스페큘레이티브에서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게 더 좋다. 하지만 일반 레그 같은 경우는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게 오버헤드가 생기기 때문에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빌레이션인데요. 멀티 퍼스펙티브 샘플링을 하잖아요. 인베딩을 통해서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K-민즈를 하고 그것에 이제 सब셋을 뽑는데, 그걸 안 하고 랜덤으로 한 거를 비교했을 때, 그리고 같은 클러스터 내에서 샘플링 한 거를 비교했을 때 이제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멀티 퍼스펙티브가 중요하고 같은 클러스터 내에서 샘플링하면 안 돼요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베리파잉 스테이지에서 이 드래프트랑 셀프 컨테인이랑 셀프 리플렉트를 동시에 고려한 수식을 만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각각이 얼마나 퍼포먼스를 올리는데 기여하고 있냐를 살펴본 건데, 각각 모두가 다 이 퍼포먼스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랜덤 셀렉션 같은 경우는 베리피케이션 없이 드래프트 중에 랜덤으로 고른 것인데요. 보면은 크게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피케이션 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레셔널을 중간에 생성을 시키잖아요. 작은 드래프트 모델을 통해서요. 근데 풀 도큐먼트랑 비교했을 때 성능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느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보면은 풀 드래프트를 했을 때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게 되고, 아마 로스트 인 더 미들 같은 것 때문이겠죠. 레이턴시는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면 더 많은 도큐먼트를 넣어주니까요. 그래서 이 드래프트가 생성한 레셔널이 조금 믿을만하고 그래도 컨사이즈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논리지 갭을 효과적으로 잘 채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셔널과 도큐멘트를 같이 넣으면 어떤데? 라고 했을 때 성능을 올리는 케이스도 있지만 떨어뜨리는 케이스도 있고, 이 역시나 인풋 컨텍스트가 늘기 때문에 레이턴시 측면에서 좋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드래프트의 숫자를 늘려본 것이고, 얘는 샘플의 숫자를 늘린 것이거든요. 각각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라저한 सब셋을 뽑는 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중간에 K-민즈 한 다음에 सब셋을 뽑잖아요. 그때 너무 크면은 좋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너무 라저하게 뽑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스페큘레이티브 7B가 믹스트랄 8/7B를 작은 모델 सब셋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능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래프팅의 이피션시를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첫 번째 A 같은 경우는 드래프트의 숫자를 늘린 것입니다. 당연히 드래프트의 숫자를 늘리면 더 많이 초원을 얘기하니까 성능이 더 좋겠죠. 근데 그만큼 오버헤드도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본 스페큘레이티브 레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스텝으로 레그 태스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드래프팅입니다. 작은 전문가 레그 드래프터를 통해서 초안을 생성을 하고, 일반 라저 제너럴리스트 LM을 통해서 그 초안이 정말 믿을만한지를 평가하는 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드래프트 같은 경우는 다양한 도큐멘트의 सब셋에서 병렬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어큐러시를 높일 수 있고 인풋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최대 13% 가까이 되는 어큐러시를 향상을 시켰고 51% 가까이 되는 레이턴시를 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레그 시스템에 비해서요. 그래서 이 논문의 키 컨트리뷰션은 퀄리티와 스피드를 동시에 잡는 레그 아웃풋을 만들었다는 데 있고, 스페큘레이티브 레그가 이런 콜라보레이티브한 아키텍처가 레그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런 포텐셜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미테이션으로는 드래프터를 추가로 학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레그의 시스템에 비해서 컴플렉시티가 크다는 거, 그리고 드래프트를 학습시킬 때 컴퓨테이셔널리하게 비싸지 않대요. 비싸지 않지만 여전히 엑스트라 스텝이 발생한다는 거. 여기서 비싸지 않다는 건 아무래도
큰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에 비해서 작은 모델을 학습시키니까 비싸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특히 한 번 학습된 드래프터 같은 경우는 큰 모델을 출원하는데 비용을 많이 줄여주니까 그거에 비해서 비싸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